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국제뉴스 첫 번째 뉴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참 끝까지 1,000조 원 긴급 코로나 경기 부양책 이렇게 내놨는데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이 오늘이죠. 대체 법안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진짜 마지막까지 목리를 하네요. 목리를 부립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하원에서 올라왔는데 내가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1인당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국민 실업자 1인당 현금 지급액 600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이걸 너무 작다. 2,000달러로 올려야 된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난 사인하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어쨌든 간에 하원에서 이 시간이 급하니까 2,000달러 올리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오늘 하원에서 다시 그럼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정안이니까 그 28일 빨리 잡았어요. 날짜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데 너무 그 안을 공격을 하면서 제가 그 또 SNS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사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사인 못하는 이유를 그 포크라고 적었더라고요. 탐욕스러운 그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돈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 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외국에 왜 그렇게 원조를 많이 해주냐 그 돈에서 그래 로비스트도 돈 받고 이익집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익집다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거 다 잘라내고 국민들에게 주는 돈 올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겉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이번에 안을 경기 부양책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많이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돈도 있겠죠. 일부는.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원래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 됐던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라든지 일용직,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실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 엑스트라 실업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대상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사인 안 하면은 앞으로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달 동안 급여를 못 받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안에 저는 괜찮은 내용이더라고요. 이 경기 부양책 내용이 임대료를 못 낸 세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래 계약에 따르면은 이게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법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을 강제 퇴거 안 되도록 도와주는 예산이 또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임대료 못 낸 세입자가 연말에 강제 퇴거 대상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예. 이 사람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핵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사인을 못 한다고 하니까 또 다시 또 의회에서 수정안을 논의해야 되고 그럼 다시 또 올려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났어요. 상당히 그 강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빨리 사인 안 하면은 올 겨울에 파멸적인 결과가 온다. 중소기업들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 집불금을 빨리 못 받으면 실업자들도 전부 살아남지 못하고 백신 접종도 못한다. 예. 1,000조 원 중에서 실업급여도 있지만 상당 예산안이 백신 접종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화가 났다. 또 하원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오늘 빨리 수정안을 투표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거부해놓고 사흘 연속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습니다. 예. 24, 25, 26.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 발견을 했는데 SNS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유명 여성 그 패션 잡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그하고 엘르. 네. 이걸 언급을 직접 하면서 엉터리 저널들이다. 그 이유는 나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표준 모델로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셸 오바마를 봐라 이렇게 하는데 미셸 오바마는 임기 한 8년 동안 10번 이상 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저 팔짱 끼고 들어가지도 않으셔가지고 혹시 불안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참. 근데 지금 아마도 이분은 분명히 다음 대선 또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나중에 이거 통과돼봐요. 내가 그래서 2,000달러로 늘렸잖아. 이러면서 자화자찬할 거란 그런 면이 말이죠. 있네요. 예.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들을 봤을 때 어쩌라고 참네. 참 재밌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얘기는 예전부터 논의는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누구부터 맞을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사회적 네. 합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백신 세치기 미국 업체 뉴욕주 경찰 범죄 수사 착수했고 뭐 지침 어기고 비의료인하고 일반인도 접종 가능하다고 광고까지 내고 일하고 있다면서요 미국에서. 그 예상을 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빨리 맞고 싶겠죠. 예. 특히 부유층 이런 층에서는 순서를 앞당기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사례가 우려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심한 뉴욕주에서 나왔거든요. 네. 뉴욕주 경찰이 사기 혐의고 중범죄로 수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측 그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게 그 컷 더 라인이에요. 컷 더 라인 백신. 컷 더 라인이 이게 새치기 하는 거잖아요. 네네. 줄 선 걸 잘라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니까 컷 더 라인 백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범죄로 보고 있고 그 회사 이름이 파케어입니다. 의약품 공급 업체인데 이 얼마나 대담한가 하면은 홍보까지 했어요. 광고가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백신을 우리는 확보했다. 그리고 꼭 의료진이 아니라도 당신이 60세 이상이시면은 선착순으로 백신 접종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어떤 경위로 확보를 했느냐? 모더나 백신을.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우리 뉴욕주의 지침은 미국 전체의 지침이죠. 예. 일선 의료진하고 요양원 근무자만 1순위로 맞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60세 이상이면 맞도록 되면 비의료진에게도 돈을 내면은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얼마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럼 당연히 그건 부유층부터 맞고 싶은 거 그렇겠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중범죄로 수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일반 부유층들도 순서를 점핑하고 싶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예. 그 정치인들입니다. 트럼프 측근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도 컷 더 라인을 했어요. 잘 알려져 있는 마르코 루비오 같은 공화당 의원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린지 그레이엄 같은 의원들이 벌써 맞았거든요. 예, 예. 린지 그레이엄은 뭐 60세가 넘었으니까 그래도 좀 그렇지만 마르코 루비오는 이제 만 49세거든요. 예, 예. 그런데 1순위로 접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음. 의료진 종사자입니까? 이런 또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컷 더 라인이라는 헤드라인이 이 아까 말씀드린 파케어 아까 의약품 공급업체 네. 거기에 대한 수사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당장 백신이 나왔는데 예? 어르신들 그 굉장히 좀 취약한 중증 그러니까 위험군들 고위험군들 먼저 맞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사람 마음이 무섭습니다. 아이고 그 코로나에서도 이제 중국 그 마오타이주라고 중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술인데 올 한 해 주가가 62%가 폭등을 했다. 그리고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을 추월했다. 예, 이런 또 뉴스가 있네요. 좀 예상 밖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코로나 때인데 이거 그 마오타이가 대표적이어서 그렇지요. 중국의 다른 그 주류 업체들 유명한 주류 업체들이 올 한 해 다 시가총액이 80% 이상 올랐어요. 매출액도 올랐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마오타이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시가총액이 너무 올랐어요. 원래 60% 넘게 올랐으니까 2조 3천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90조, 4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생각하셨습니까? 술 파는 회사인데. 예, 그런 말이에요. 루이비통 그룹보다 훨씬 많습니다. 코카콜라하고 토요타 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많습니다. 코카콜라 25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오타이는 39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대단히 장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유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느냐? 그 코로나 19에서 중국 경제 회복세를 상당히 덕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그룹들이 지금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잖아요. 예, 예. 타겟을 중국의 이 고급 그 주류 업체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 올해 그 미국 캐피탈 그룹한테 한 해 6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6억 달러를. 6억 달러. 예, 한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마오타이한테만 죄송합니다. 투자를 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단속 강화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 고급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네. 되는데. 네. 그런데 고위층의 접대가 증가하면서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술 수요가 늘어났어요. 에, 아, 그렇군요. 예. 되게 역설적인. 지난 2012년 때도 한 8년 전에도 그때도 반부패 척결을 외쳤대.
그때도 또 마오타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반부패 척결만 외치면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고급 술이 네. 값이 올라가는군요. 네네. 그럼 저 어제 또 뉴스 보다가 깜짝 와 하는 뉴스가 있던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안 주면은 미국 군사 협정 종료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대단하네요. 두테르테 대통령 사실 지금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고 네. 봉쇄령 어기면은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예. 내렸잖아요. 그랬죠. 좀 개짜시잖아요. 이런 네. 분들 네, 모를지 굉장히 모르겠지만 진짜죠. 지금 근데 필리핀이 상당히 급해요. 이렇게 미국에게 2천만 회분 백신 제공해라. 제공 안 하면은 필리핀에 들어와 있는 미군들 다 나가라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코로나 탑 수준 국가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47만 명이고 지금도 하루에 2천 명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라앉혀야 되는데 백신 확보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게 중국의 시노백 백신 2,500만 회 요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밖에 발표를 못했어요. 예. 저 미국이라든지 서구 쪽의 백신은 하나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네. 이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백신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본인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반미했다가 또 친중했다가 그렇지. 다시 네. 또 친트럼프 했다가 그다음에 이런 성명서를 그때 발표했잖아요.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가 선구매를 하고 있다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거 정말 미친 짓이다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거든. 네. 제약사에. 예. 그 제약사들이 필리핀에게만큼은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확보한 시노팜 그 백신도 이 여론이 안 좋아요. 네. 국내에서 서구 쪽은 하나도 확보 안 맞죠. 못하고 네. 그럼 시노팜만 확보를 했냐라고 이 여당 국회의원들부터 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노팜도 사실 구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걸 어떻게 2,500만 원을 구했냐 하면은 중국에서 시노팜 백신을 준다면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그럴 생각도 있다.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네. 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에 코로나 백신을 안 주면은 미국은 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참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와가지고 이게 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될까요? 1년 연기했는데 내년 7월인데 이거 될까요? 사실 그 올림픽 때문에 내년 7월 때문에 외국인 관광도 조금 허용하겠다고 하고 네.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꼭 그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그 단체 버스 네. 대중교통도 허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내년 올림픽을 의식한 그런 좀 약간의 그 완화 정책 같은 걸 많이 고려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 그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영국발 그 변종 코로나 19가 예.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렇죠. 조종사입니다. 조종사하고 조종사 가족 때문에 변종 코로나 7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이게 딱 터지니까 지금까지 올림픽을 대비해서 약간씩 외국인 관광객 그 완화 정책을 네. 하더니만 이걸 완전히 스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강화시켰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어떠한 외국인 신규 입국도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지금 뒀거든요. 예. 그러면 올림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7월인데. 그러면은 이 방역 조치하고 맞바꾼 게 올림픽 정상 개최 아니냐. 지금 그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번 정부는 내년 봄쯤 되면은 최종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완화했다가 뭐 좀 지지율 떨어지고 또 문제 생기니까 봉쇄 조치한다는데 아니 외국인 신규 입국을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자국민들이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가라는 소용없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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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